그래서 요거는 제가 몽골 갔을 때 조사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몽골에 백인이 살았었습니다. 이 지역에 하얀 머리카락을 하고 하얀 피부를 하고 코가 높은 사람이 살았냐예요.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답니다. 웬 백인이 몽골에 있었던 거예요. 전설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00년 전까지는 존재했어요. 근데 700년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징기스칸이 다 죽여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원래 파미르 고원의 이쪽의 종교 부족들은요, 흰 머리카락에 하얀 피부에 코가 높고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번에 헐리우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 보니까 그 티벳의 그 백인 여자 켈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틀린 묘사 아니에요. 그 지역에 저런 서양인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금발이 아니라 백발이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이 지역의 그 원로도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오기 500년 전에 러시아의 역사학자 보타니라는 사람이 왔었대요. 보타니가 와서 똑같은 걸 조사해 갔대요. 그리고 500년 뒤에 제가 왔대요. 제가 아시아에선 최초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이 보타니의 최초로 이거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이거 써 있어서 제가 보고 찾아온 겁니다. 이쪽에 놀라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있냐고. 있습니다. 그랬죠. 놀라운 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 현지인들은요, 백발의 흰 피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기스칸이 이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서 혼혈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몽골로이드의 얼굴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이 하얀 피부와 금발 이런 머리카락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원도 제가 물어봤더니 원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파밀에서 왔다 그래요. 아, 맞는 거예요. 파밀에 살던 백부인이 일로 왔나 봅니다. 요거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 징기스칸이 쳐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카자흐인들은 하얀 머리카락에 하얀 피부에 녹색 눈 또는 푸른 눈에 이러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징기스칸이 쳐들어와서 이 지역을 다 죽여버릴 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은 죽고 이제 몽골 남자들과 혼혈이 되면서 지금의 카자흐인들의 모습이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인터뷰예요. 자, 보십시오. 한다국에 나온 기록과 제가 몽골과 카자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찾아낸 기록이 일치하죠. 그러면 그 기록은 맞는 거겠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일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 유럽의 요소가 한국에 남아있는 건 어쩌면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만든 게임 오브 스론, 왕자 게임에 나오는 타가리안, 즉 정통 그 지배계급 나올 때 항상 용이랑 백발인이 같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원래 고대 샤머니즘 시대 때 종교 계급이 누구였습니까? 백발의 하얀 피부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이 왕자 게임은 원래 켈트족 신화를 모태로 했는데 켈트족도 이거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죠. 중국 마찬가지예요. 백발만여 전. 옛날 때 파미르 고원에 백발 여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한당국에도 파미르에 백분이 살았다래요. 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아는 엘프 얘기예요. 엘프가 어디 삽니까? 산꼭대기에 활 잘 쏘는 하얀 머리카락의 백발의 사람들. 누굴까요? 샤먼이죠. 네. 그리고 엘프를 묘사할 때 항상 나무 옆에 있어요. 왜? 무당은 항상 당몽 옆에 있으니까. 이런 전통들이 동서양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샤머니즘을 얘기할 때 항상 동양을 생각했어요. 샤머니즘 본류는 동양이다. 근데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거 서양인도 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샤머니즘이란 건요, 동서양의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동양과 서양을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고대로 갈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유목민 사회는 공동 연방체 사회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언어에서도 나타나고, 문화 기록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라인의 DNA는 스키타이랑 가깝습니다. 스키타이. 왜 그럴까요? 신라의 왕들은요, 종교 계급이었거든요. 여기다가 나무, 출자무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 술록불이라던가 나무를 장식하는 건 샤먼이 하는 겁니다. 무사는요, 불을 장식합니다. 고구려 백제 뭐 씁니까? 불관. 왜냐? 무사 계급이 엘리트 사회를 형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스키타이 사회는요, 즉 백부인과 적부인, 즉 무사 계급과 종교 계급이
엘리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전체적으로 종교 계급이 더 숫자가 우위를 점했나 봐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는 무사 계급이 더 우위를 점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관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느 출신인가를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불가를 썼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이 무사 계급이 싸움 잘하던 사람이 왕이 된 거고 신라는 제사를 잘 받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슴관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은는이가라는 한국어에는 그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는이가가요, 사실 카자흐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몽골어는 좀 비슷해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는, 뭐 이제 받침이 있으면 은, 없으면 는 이런 식으로 변하지만 어쨌든 그 발음이 가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럴 때 이것은 내 것이다가 카자흐로 무나우 미엔드크예요. 비슷한 게 없어요. 물론 단어가 다르니까 막 너무 혼동하지 마시고 발음만 보십시오. 몽골에서는 n은 미니흐예요. n이라는 거는 이것이라는 소리예요. n. 이것은 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몽골에서도 어떤 걸 한정해서 요거 할 때 그건 내 거다요. 여러 개인데 요거 중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딴 사람 다 집에 가도 되는데 너는 안 돼. 딱 한정시키잖아요. 그때도 우리 은이라는 단어를 쓰죠. 공교롭게도 몽골어도 똑같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는 몽골어와도 비슷한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간다? 우리가 학교에 갑니다라고 하죠. 우리 학교로 갑니다. 둘 다 되죠. 우리나라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카자흐어도 유사하게 남아있어요. 이 이응이 키읔으로 변하죠. 맥잽 캐. 그런데 몽골에서는 에 발음으로 가지 않고 로로 갑니다. 비 솔롱고스로 야운. 소르골이 스쿨에서 온다더니요. 소르골로 학교로 야운 갑니다. 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투르크적 요소와 몽골어적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에와 로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그리고 어떤 수단. 자, 보실까요? 나란 말씀이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문자로. 왜 조선시대 때 문자와로라고 썼죠? 몽골어. 비 아프토부스ар 서르골로 야운. 아프토부스, 버스로. 그때는 몽골어는 아를 써요. 문자와로. 그렇죠? 한국에서는 오늘날 로밖에 없지만은 이게 좀 다르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5세기 조선어가 몽골어랑도 비슷한 게 그 당시에는 아직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왜냐? 더 많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복잡한 이상한 글자들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몽골의 요소들이 조선 초기에도, 왜냐 원나라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을을, 카자흐어는 트인데 저는 같다라고는 봅니다. 이응의 뒤컷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멀어요. 하지만 오히려 몽골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그로 쓰니까. 비엔 노믹 아우마르벤. 나는 이 책을 사고 싶다. 놈이 책이거든요. 을. 뭔가 비슷하게 가요. 근데 리을이냐 기억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막 따지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발전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한자. 발전, 중국말로 뭡니까? 파잔이에요. 그 일본말로 뭘까요? 핫다츠. 리을 발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변하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타의 계통의 언어라도요. 또 분화가 될 때 뭐가 분화되냐면 존칭어 부분이 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나 일본이요. 존칭어가 엄청 까다로워요. 했다, 했습니다, 뭐 했사옵니다, 뭐 기타 등등 했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존칭어가 발달하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농경민족이 훨씬 오래전에 다른 민족보다 빨리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유목민족은요. 주식이 가축입니다. 고기를 먹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쌀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황제 시스템으로 갑니다. 절대 권력. 근데 유목민은요. 절대 권력을 하기 힘들어요. 왜? 유목민들이 양을 끌고 딴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폭군이 있으면. 먹을 걸 갖고 도망가기가 쉬워. 이동이 편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폭군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 농경민족은요. 가을이 되면요. 군대가 딱 기다려서 야, 쌀 거둔 것 중에 30% 내놔면 꼼짝없이 뺏기는 거예요. 땅을 못 벗어나니까. 아무리 폭군이 와고 아무리 좋은 임금이 오건 상관없이 농민은 항상 그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권력을 만들기가 쉽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분계급이 농경사에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상하 계열이 농경사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유목민 사회로 갈수록 별로 엄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덜 엄격해요.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보십시오. 동양의 봉건제도랑 비교하면요, 별로 안 엄격해요. 우리나라에서 왕이랑 기사랑 맞짱 떠서 술 먹고 이럴 수 있습니까? 무릎 꿇어야 되죠. 종칭어 써야 되죠. 굉장히 복잡하죠. 유럽은 어떻습니까? 왕이랑 컴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동양에서 일단 죽어버렸죠, 그냥. 어디서 이게 감이하고. 서양인들은 유목 문화가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상하 계열이 봉건 시스템을 하면서도 덜 엄격한 거예요. 동양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력은 절대적인데 농경사회는, 유목민 사회는 상대적으로 갑니다. 부여시대 때에도 보면은 가뭄이 들면 왕의 덕이 부족해서라고 해서 왕을 죽였다면서요. 얼마나 왕의 권력이 약했으면 그럽니까? 유목민 사회는 왕의 권력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꼭 회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쿠릴타이라고 부르죠. 몽골 사람들 흐르테라고 하는데 바로 원터케이. 왜 원인 줄 아십니까? 동등히 해야 되니까. 사각형을 만들면은 저 끝은 왕이 앉고 여기는 뭐 다른 귀족이 앉는 거예요? 그럼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발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탁에 동등하게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저 지역 나라를 공격하고 싶은데 군대를 좀 줬으면 한다. 그러면은 뭐 A 부족, B 부족, C 부족이 나는 뭐 1000명, 나는 10,000명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군대를. 그 대신에 그 지역을 정복하면 나에게 뭘 줄래? 이런다고요. 협상을 해야 돼요. 유목민족의 왕은 항상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경민족의 왕은 뭡니까? 야, 나 쳐들어간다 하면 네, 전화하는 거예요. 절대 왕정이니까. 한국의 존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발달한 것은 우리가 농경사회로 다른 유목민족보다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복잡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해? 반말이죠.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일단 표준어를 기준으로 보면 존칭어죠. 근데 제2호 시집에는 이거는 치가 너거든요. 근데 존칭을 쓸 때는 타 해갖고 당신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단어를 바꿔줍니다. 단어를. 존칭을 쓰는 단어로 바꿔줘요. 우리는 사실 둘 다 있어요. 너, 당신, 해 하십니까? 복잡해요. 왜냐? 오래전에 농경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몽골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마치 중국어에 니하고 니인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밖에 구별 안 해요. 근데 투르크어는 한국어랑 비슷하게 구별을 합니다. 시엔, 그러니까 너 뭐하냐? 시엔 니 으셉 자트르슨 해갖고 너 뭐해? 라고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할 때는 스즈 니 으셉 자트르스 해갖고 뒷부분을 바꿔버려요. 마치 한국어처럼. 왜 그러느냐? 투르크 민족은 나중에 농경민족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신장 위구르 자치제 위구르족들 농사 짓잖아요. 우즈베크들 농사 지어요. 200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면은 계급이 발생하면서 존칭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존칭어 없다는 소리 뭐예요? 농경사회로 아직 전환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어에는 지금 존칭어가 없잖아요. 지금 농경사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됐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오래된 언어들, 예를 들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뭐 독일어 이런 언어 보십시오. 러시아어.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할 때는 슈도비젤라이시 하고 슈도티젤라 너 뭐 하냐? 이럴 때는 슈도티젤라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존경을 하면 뭐예요? 슈도비젤라예지 해갖고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왜? 러시아 사람들도 오래전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알타이어족과 유럽어족이 갈라지기도 하지만은 어떠한 경제 구조를 가지나도 또 언어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고착 지역으로 사는 농경 민족일수록 상하 계급이 엄격해지고 이동 생활하는 유목 민족일수록 이 상하 계급의 단어가 크게 발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카자고가 아까 그 얘기했죠. 나는 책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무니에 나다 뭐 끈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카자고도 마간 크탑게레크에서 나에게 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인도 유럽어적인 영어와 한국어, 알타이어적인 한국어가 완전히 별대 그룹처럼 보이지만 이 중간으로 가면 교차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법은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나, 너, 우리 이런 식으로 변화할 때마다 동사의 끝부분이 변합니다. 한국말은 안 그렇잖아요. 나는 갑니다. 너는 갑니다. 그는 갑니다. 그냥 갑니다예요. 변하지 않지만 러시아어는 변하거든요. 야, 이도띠, 이디오시, 브이, 이지찌 뭐 이런 식으로.
이디옴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알타이 계통의 투르코도 변해버려요. 미엠 바라문, 그 다음 시엠 바라슨, 올 바라드, 올라르 바라드, 부즈 바라무즈 이런 식으로 마치 러시아의 그 변하는 기억변화처럼 변한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중앙으로 가면 중앙으로 갈수록, 즉 파미르곤으로 가면 파미르곤으로 갈수록 인도 유럽 어족과 알타이계 어족이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그 서양의 학자가 알타이계와 그 다음에 우라로, 그 다음에 인도 유럽 어족을 같은 어족으로 놓는 분류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고대로 가고 할수록 점점 하나의 점으로 올라간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카자흐에서, 그러니까 즉 투르크계 언어에서 그런 존칭어가 발달한 건 농사를 지었다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건 중국에서 그 어떤 학자가 연구한 논문의 일부인데요. 양자강 유역의 왕들의 이름이요, 투르크 이름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아는 거는 5월 동지에 나오는 월왕 구천. 구천은 이름이 뭘까요? 구차 또는 쿠시, 키시라 불렸던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온 이름이에요. 투르크 이름이에요. 양자강은 농사 짓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주의 지방 사투리를 할 줄 아는 중국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 왜 우리의 이 지방, 우리 소주 지방의 언어는 북경어와 다른가 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왜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의 왕들의 이름은 위구르인의 이름과 비슷하냐예요. 거기 지배계급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사를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고대사를요, 민족사관, 즉 민족주의적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의 역사 세계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민족주의 역사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대표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북방민족은 북쪽에만 살고 남쪽에 안 살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양자강에서 투르크 이름들이 나타나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지배계급으로서. 그러니까 왕명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몽골 이름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마오딘.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일본의 묵돌 선호할 때 이게 묵돌입니다. 모돈. 지금에서 모돈이라 부르죠, 몽골에서. 카자흐에서 모테. 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마 몽골계였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지만 대부분은 투르크계 언어로 나타나죠.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과거형을 말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의 한국어, 몽골어, 이제 카자흐를 보면요, 카자흐어나 한국어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뒤에 이게 뭐가 붙어요. 하지만 몽골어는 덜 붙습니다. 짧습니다. 왜냐? 유목의 기간이 더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할 때 치유히슨베예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근데 저 함경사 사투리에 있어요. 유히슨베. 저거 함경사 사투리 뭐예요? 뭐 했음메? 있잖아요. 히슨베랑 했음메가 뭐가 달라요? 북쪽 사투리에는 몽골어의 영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서울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 남쪽이니까. 그런데 과거형을 만들 때 우리는 했습니다라고 불러요. 근데 몽골은 히슨으로 끝났을까요? 니다 붙일 필요 없죠. 봉건적 상하 계열이 덜 엄격하니까. 너 뭐 했어? 하면은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농경사니까 뭐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뒤가 더 길게 붙은 거는 바로 이런 상하 계급 때문에 생긴 거지. 그 이전의 사회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쓴다고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카자흐어는 뭐예요? 시엔 니으스제 등. 과거형이에요. 등의 구개어마 습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 쓴, 습 다 과거형인 거예요. past simple. 같은 형태인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에는 같았던 거고, 플러스 사족으로 우리 한국어는 농경사회화 되면서 존칭어가 붙으면서 더 길어진 것 뿐이에요.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잘라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유라시아 언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도 유럽 어족까지 같은 어족으로 보게 된 계기는 탱그리 신화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로 번역하면 단군 신화인데, 우리는 단군 신화가 맨날 환웅녀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라시아에는 다양한 이야기의 단군 신화, 즉 탱그리 신화가 존재합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단군은 47분인가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7명의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근데 연방 국가였으니 각자 또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단군의 이야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홍수설화입니다.
과거에 홍수가 나가지고 인류가 파미르로 도망쳤다 해요. 배를 타고. 왜냐? 거기가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파미르에서 홍수에 살아남은 인류들이 그 지역의 공동체 사회를 건설했다. 파미르에 색족이 살았는데 색족의 인종은 황부인, 백부인, 적부인, 남부인 다민족으로 나타나죠.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파미르를 갔으면 당연히 다민족이었겠죠. 그렇죠? 그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물이 빠지면서 점점 육지로 내려와 살게 됐는데 지상에 살던 인간들이 나중에 홍수가 나서 다 죽을까 봐 홍수를 대비해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다 해요. 홍수가 나면 도망치려고. 근데 그 수메르 신에 탱그리 신에 보면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는 산 위에 살았었다가 인구가 팽창해서 더 이상 산 위에 살 수 없게 되자 힘이 약한 사람들보다 산 아래로 내쫓았다 그래요. 거기는 잘못 가서 살면 죽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산은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이 평지니까 산으로 쫓겨났던 사람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야 이거 언제 또 홍수 나서 우리 죽으면 큰일 나지 않냐 해갖고 거대한 탑을 쌓는데 어떻게 쌓느냐? 산을 깎아서. 흙이 있어야 여기다 뭘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여기다가 산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산 위에 사람들이 보고 화가 난 거죠. 아니 이것들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나? 그래서 탱그리 신에 보면은 밑에다가 산을 쌓는 것을 보고 탱그리가 진노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어뜨려서 인간의 언어를 갈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출발점이 파미르예요. 그래서 이게 파미르가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인도 유럽 어족과 알타이 언어가 너무 다른 언어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파미르로만 가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고 이상하게 파미르로만 가면은 스키타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백인종과 황인종이 같이 나타나고 고대 지도자들은 혼혈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일시적으로 파미르에 살다가 흩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한국인의 언어와 DNA와 문화 속에도 남아있지 않게 된가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시작은 여러 민족이 융합돼서 오늘날의 한 민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단일 민족은 아니었고 이런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민족과 융합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현대 한국어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황국들의 면층과 북방민족 면층의 유사성을 네. 이제 그래프로 비교해서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제 12황국이면 9,000년 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비교한 제가 현재 알기로는 민족들과 기착이나 중세 민족이 선비 많죠. 1항국은 기원전도 아니고요. 기원 후죠. 네. 그래서 깁착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문헌에서 나온 건 투르크 쪽의 한 알고 있습니다. 부족이면서 8세기부터 시작한 건데요. 당연하죠. 그런 걸 이제 9,000년 전의 면층이랑 비교하는 거는 좀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러느냐? 몽골이란 민족 명칭은 언제 생긴 겁니까? 몽골 민족이요? 네, 몽골 아니야. 민족이 아니라 이름. 몽골은 뒤늦게 생겼죠. 언제예요? 그거는 지금 징기스칸 때부터라고는 다들 약 지금 12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지요. 네, 그렇게 네, 추정을 하고 12세기 무렵에 모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몽골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해요. 그게 나중에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는 단어까지 연결이 되죠. 근데 6세기에 쓰여진 당나라의 범어잔명에는 고구려를 모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쿨이라는 단어는 즉 몽골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까? 모쿨이겠죠. 즉 고구려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몽골이라는 강이 있어요. 몽골이라는 강 네.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강을 되게 중요시하고 여기기 때문에 네. 물을 중요시하고요. 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강의 이름을 따서 국가 이름을 그러니까 그 지었다고 강의 합니다. 그 이름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모쿠리가. 그건 강의 이름인 건 맞는데 그 모쿠리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문헌적 기록으로 봤을 때도 이미 범어자면 6세기에 고구려를 모쿠리라 불렀다는 게 써 있잖아요. 더 오래 가볼까요? 더 오래 가면은 저기 그 쿨투군이 썼던 그 비석에 보면 나는 아시리안 모지리스의 자손이다 그래요. 모지리는 투르크식 발음이고요. 그거를 한국식 발음은 모쿠리가 됩니다. 그래도 그거는 기원전 한 뭐 1세기, 2세기? 그렇죠. 몇 세기? 근데 네. 8,000년, 뭐 7,000년 전이면 기원전 7,000년 전이면은 네. 그거는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나라들 세워지고 부족들이 그렇죠. 민족들이 있었고 그 면층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고 이렇게 뒤에 있는 면층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한국이라 부르죠. 지금 우리나라를 한국이라 부르는데 한국이라는 명칭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 조선이라 불렀죠.
조선이라는 명칭이 과거에 없었어요? 고조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고 아니죠? 원래 조선이죠? 이렇게 나타나요.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끝. 그 국가 명칭은 영원히 사라진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다시 또 나타나요. 왜? 아, 우리가 정치적 정통성을 저기로부터 가져왔다라고 할 때는 그 이름을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8,000년 전 이전에 대한 국가의 명칭은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대부분의 역사책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족의 명칭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죠. 뭔가 어딘가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그게 개연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른 질문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강로죽의 지역별 면칭들이라고 이게 지금 한쥐, 한귀, 공고로, 강가삭 이거 어떤 책에 나오는 건지 사마천의 사기라던가 그 다음에 그 구당서, 신당서 이런 데 나온 명칭들을 다 그냥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몽고로라고 사마천에 그렇게 몽고로가 적혀 있는 아니라 거예요. 그 기록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다. 근데 여기서는 몽고로라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길래 다른 몽고로 문헌에서 보신 건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카자흐어는 키읔, 몽고로는 히읗, 한국어는 이응으로 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칸쥐라고 발음하지만은 카자흐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그 한쥐라 발음하죠.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부터. 몽골어는요 크 발음보단 흐 발음을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개한다 몽골 말로 뭡니까? 단일자 흐죠. 흐라고 해요. 근데 카자흐어는 뭐랍니까? 타누수. 네, K 발음이 원래 편해요. 키릴 문자에서 들어온 거라서 뒤늦게 쓰여진 거고요. 원래부터는 흐 발음을 쓰죠. 그렇죠. 발음 규칙이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지라는 단어는 이게 어디 발음이겠냐는 거예요. 이건 몽골 스텝족 발음이겠죠. 다 그냥 칸글리라고 한다는데 이 각자의 단어는 비교 우문학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 발생 단어의 기원지는 다를 것이라 보는 거예요. 히읗 계열 발음으로 가는 거는 대부분 몽골 초원이 많습니다. 크로 가면 이거 다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네. 근데 주의구이라는 발음은 몽골에서 거의 이제 없다고 어떤 거요?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몽골은 한자를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한족 있잖아요. 네. 중국 한족을 몽골에서는 낭히아디라고 합니다. 네. 제일 최초의 문헌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는 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족으로 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쥐 또는 귀로 지금 발음이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역지읒이 바뀌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구스와 주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몽골에서 민족 명칭할 때 가르를 씁니다. 가르. 그렇죠? 중가르, 카슈가르. 가르는 손을 상징한다라고도 얘기해요. 가르가 손을 상징해요. 가르죠. 그러니까 손. 네, 손. 그렇죠? 근데 민족 명칭 쓰잖아요. 헝가르, 헝가리. 그렇죠? 아닙니까? 헝가리족은 뭐예요? 헝가리 그거 몽골에서 온 거 아니에요? 훈이라는 민족의 가르.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노구르라는 그 오구즈 있잖아요. 네. 오구즈 계통의 그 부족 이름에서 나온 어떤 부족이 어떻게 오노구르라고 있잖아요. 오는 열, 오구르는 그렇지, 화살입니다. 그렇지. 그 오노구르라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그러니까 아는데 예. 헝가리란 이름을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헝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온에서 온 겁니까? 오노구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훈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헝가리와 마자르로 나눠서 부릅니다. 이거 갖고 자기가 어느 쪽이냐 계통 갖고 막 싸워요. 이 단어는 뭐고 이 단어는 뭘까요? 유목민족의 언어로 봤을 때 가르는요. 가리 가르들은 거 민족 명칭에 불출 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훈족이란 소리예요. 그냥 말 그대로. 훈족.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요. 저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자르는요. 말가라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 사람들 징기스칸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징기스칸 그 마르코 폴로 보면은 그 쿠벨칸을 말할 때 절대 타트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몽골의 황제시나 뭐 이런 얘기 막 한다 그래요. 몽골에서도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가 서로 안 좋듯이 그 메르키트 쪽하고 몽골 사람들 사이 안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안 좋은 사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 그쪽 계통이란 말이에요. 훈은 몽골 계통이에요. 툴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헝가리 사람들끼리 역사적 전통성을 우리는 훈이다, 우리는 말가리다, 말자르다는 이유가 고대 이 역사적 갈등의 연장선이 아닐까예요.
그 마자르인들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피인족 계통으로 네? 우랄 핀적.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온 것으로 추정을 하지 말가라고 이렇게 관련을 짓는 거는 그냥 아마 상상의 산물일 겁니다. 그거는. 그래요? 네. 이건 아닐까요? 헝가리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닐까요? 볼가드란 종족이 있었습니다. 볼가. 부리아트 네 부족 중에 하나 이름이에요. 볼가드에서 볼가르라는 불가리아 민족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얘네가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도망가가지고 후기 아니에요? 그게 뭐 증거가 있다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어떤 증거 말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제 불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그쪽을 좀 연구를 네. 해보니까 네. 이게 훈족의 후예들이 주도해서 이제 세운 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가라고 관련을 지으면 안 되죠. 유럽을 누가 정복했죠? 아니, 그러니까 징기스칸 시 아니요, 제가 질문할게요. 네. 징기스칸 시절에 유럽을 누가 정복했죠? 그거야 뭐 몽골이겠죠. 아닙니다. 몽골하고 동맹 관계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이겠죠. 징기스칸이 유럽을 들어갈 때 몽골인의 비율은 20%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은 다 투르크인들이었습니다. 호라즘 이런 데 정복한 사람들. 훈족이 유럽에 들어갔을 때 유럽을 정복한 게 훈 맞습니까? 물론 훈족이 있어요.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짬뽕으로 간다는 거예요. 짬뽕으로. 유목민 그렇죠. 유목 제국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뭐 가지고 즉 헝가리아 사람들도 정체성을 잡을 때 하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헝가리인으로 그냥 불리는 거죠, 통칭. 오늘날은 그걸 계통별로 따지면 막 다르고 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 감정처럼 서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는 건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 와서 틀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냐? 저는 18세기 서양의 민족주의 사관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뭐 민족주의 사관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네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네. 객관적인 이제 그쵸. 사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 저도 책을 보고 제 연구를 합쳐서 비교해서 맞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는 상상을 한 게 아닌데 누가 딴 사람이 이미 썼지 않습니까? 제가 상상으로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근원이 무엇이었느냐? 헝가리인들은 스스로를 부를 때 주리진이라 부른다 그래요. 이 주리진은 말갈, 즉 여진족의 주루천에서 왔다. 그래서 그쪽 가면은 주루찬이라는 이름이 불가리아나 이런 데도 존재한다. 이 이름은 몽골에서는 조잔, 카자흐스탄에서는 주잔이라 발음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조선이라는 발음 중에 하나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이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름이에요.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 주장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주장한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상상으로 이걸 썼다고 생각하죠. 그냥 제가 알겠잖아요. 발음이 같다고 매치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여줄 때 뭘 보여드립니까? 문화를 보여드리고 다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발음만 같다고 쏙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할까봐 제가 문화를 같이 보여줘. 왜 비교 연학을 안 하면서 왜 의문구조를 막 따지지 않고 제가 왜 문화를 왜 보여줍니까? 이러한 개통의 민족들이 넘어갔는데 단순히 우리가 컴퓨터라는 단어를 배웠듯이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 민족 이런 걸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외래어가 아니라 이동한 역사다라고. 네. 이래도 상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리아라든지 네. 헝가리를 세운 네. 족속들이 네. 투르크 계통이라든지 이 아시아에서 건너간 그런 족속들이라는 거는 그거는 학계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네. 있는 이야기죠. 네. 예. 또- 그거 그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네. 아까 헝가리의 이름 자체가 훈에서 왔다라는 그 사실은 그거는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그러면은 거예요. 정설은 뭡니까? 자, 온, 오, 구, 자, 헝가리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헝가리.
아니 저기 헝가리를 저기 네. 옹그루아라고 발음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사투리가 존재합니다. 네. 파생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그루, 오그즈 여러 단어가 파생어 존재해요. 의미는 화살입니다. 활. 10개의 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투르크시나 10개의 민족이 나갔다니까. 근데 이거를 형태수로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 관점에서 본 겁니다. 헝가리 사람들이 훈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다면 이건 훈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예요, 이게. 민족명칭 이게 왜 들어갔냐. 근데 보면은 중앙아시아 초원의 민족명칭 이게 들어가거든요. 가르, 가리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설명하게 된 거예요? 몽골 사람이잖아요. 이거 손이잖아요. 중가르는 뭐예요? 중간손? 중가르 민족 있었죠? 중가르 민족의 이름은 어디서 온 겁니까? 원래 칭기스칸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내 양순이라고 그렇죠. 부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맞아요. 1위의 사람을 바론갈이라고 하고 2위의 사람들을 중갈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이거 몽골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에서 온 거 주 아니에요? 아니고 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카자흐랑 헷갈려서 그래요. 네. 네, 제 책도 아니고 제 네. 책입니다. 됐죠? 여기서 틀린 거 많더라고요. 제가 카자흐랑 헷갈려서 그래요. 그거야 뭐 이거나 어쨌든 간에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건 말거리고 이거에서 온 거 아니에요? 왼쪽, 그렇지. 왼쪽을 지키는 자. 여기서 온 게 중가르 아니에요? 왼쪽을 지키는 자 아니고 1위를 믿는 자, 2위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고 중가루와 바른가루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왕을 호위하는 양쪽의 두 손입니다. 우리도 한국말도 그런 말 해요. 나의 측근은 내 오른팔이야 그래요. 우리말도 그런 말로 표현을 쓴다고요. 그런 의미로 옛날부터 그렇게 그렇죠. 내려왔죠. 그래서 이 명칭이 생긴 거 아니에요, 중가루가. 그렇죠? 민족명 아니에요? 물론 민족명은 아니었죠. 아니었지만 민족명이 돼버렸죠, 나중에는. 15세기쯤에 가면은. 네, 15세기는 그렇게 그쵸? 됐죠. 그냥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냥 민족 명칭이 된 거예요. 케레이라는 명칭도 마찬가지예요. 그 처음부터 민족 명칭이 아니었죠. 왜? 샤먼 부족들이 까마귀의 그런 거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 뿐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케레가 그냥 국민적 명칭화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일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꼭 이런 사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지금 13세기 얘기잖아요. 13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라는 게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땐 그렇게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대 문헌을 갖고 있습니까? 몽골은? 10,000년 전 문헌 있어요? 없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고대를 알려면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 갖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10,000년가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고대를 찾아낸 건 상상이에요. 하지만 상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거 없이 어떻게 이걸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고대의 민족 명칭들을 보면은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로 이거는 민족 명칭을 나타낸다. 추측하면 이게 불합리한 논리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온 오굴에서 왔다는 건 저도 알아요, 헝가리는. 그러니까 그게 헝가리 이름과 어떻게 직접적인 어원적 영향이 있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한국인이 고래가 연관이 있죠. 그럼 한국과 고래 어원적 연관성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몽골에서는 옛날부터 사람을 머리 색깔로 구분하거나 기록물에 전혀 없고 지금 중국 문헌에서도 보시면은 동양인이 그냥 눈 색깔을 되게 중요시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 색깔로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든 기록에서도 중국 문헌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중국 문헌들을 보면은 동양인이고 갈색 눈을 가진 자들 이렇게 네.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거기다 일단 먼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할게요. 자, 몽골에 왜 그 기록이 없을까요? 왜? 그 타리아르 섬 사람들은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학살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몽골인들한테. 마을 인구가 10,000명이 넘으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을 맞췄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고, 이 민족은요, 몽골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안 나타납니다. 현지인들만 있어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자기 역사책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차별을 당하다가 해방이 된 게 언제냐? 소비에트 때. 어느 민족을 말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도르부트인가? 아니야. 도르트는 그런 아니 도르부트 아니에요. 지금 타리알란섬 사람이에요. 찾아보세요. 타리알란섬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도 백발의 서예인 같은 외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징기스칸도 다 죽여버렸어요. 징기스칸은 그런 이것과 얘기가 관련해서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그 실크로드 때문이었는지 이 그 알타이 쪽에도 보면 그러니까 인도 유럽 어족이죠.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그 상당 부분 살았다는 그런 그 증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토카르인이라 그러죠. 뭐 소그드인이 아마 그쪽에 속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뭐 유적 같은 거 많이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반드시 알타이가 그 몽골 투르크인들의 그 인들로만 채워져 있었던 건 아니라는 당연하죠. 그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몽골 그 지금 현재 지역에 백인들이 살았었는데 징기스칸이 들어와서 죽였다는 뭐 다 죽여서 뭐 징기스칸이 그쪽에서 나라를 세운 것 같은 아까 그런 주장은 좀. 전 인터뷰도 다 따오고 그 무도도 가져왔습니다. 몽골에. 제가 거기 직접 갔어요.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저도 좀 여름이면 집에 그렇게 갑니다. 할게요.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다 사라졌어요. 그랬고 카자흐스탄도 전멸을 당했고. 자, 소그드인의 이 드는요 복수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족 명칭은 여기까지예요. 속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카, 삭색, 스키타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거주지 전부 동일하게 파미르, 중앙아시아 일대. 얘들이에요. 그게 12세기에는 우리가 소그드라 부른 것뿐이에요. 이렇게 민족 명칭을 찾아냈었어요. 제가 단순히 발음이 같기 때문에 같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민족 의상이나 기타 등등을 다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 명칭도 이게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코리아, 고려, 까레, 까리 이런 식으로 변하듯이 조금씩 발음은 변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명칭을 할 때는요, 이거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발음만 비슷하다고 확 그냥 한국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경계하면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한국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러시아에서 한국 사람들 까레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까레이츠가 붙지. 그렇죠? 까레이츠. 중국에서 그치. 카자흐스탄의 케레이족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케레이. 이거 그냥 키릴 알파벳을 쓸게요. 케레이 부족이 있는데 이게 한국인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발음이 일단 비슷해요. 일단 발음만 얘기하겠습니다. 발음만. 케레이를 중국에서는 커리에라 부릅니다. 케레이족을 커리에라 불러요. 고려 사람들은 까리에체. 이거 치는 이거 남사지가 이거까지예요. 여기까지. 까리에와 컬리에는 뭐가 달라요? 일단 비교 문학적으로 같다는 것까지는 찾아냈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들이 진짜 같은가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케레이족의 족보에 의하면 케레이 사람들은 원래 파미르에 살다가 파미르에서 몽골의 아르 한가이, 만주, 그 다음에 그 뭐 한반도 쪽까지 이 일대 좀 살다가 나중에 13세기인가 그 발해 멸망기에 만주에 살던 사람들이 요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해서 몽골 초원으로 가서 케레이의 옹칸이 태무진하고 함께 이렇게 연방에 살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호라즘을 공격하러 갔을 때 카자흐스탄에 가서 오늘날 케레이가 되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발해 멸망 시기 거기 보면 제가 저기 제 PPT에 있는데 그 독립 항쟁 시기가요 1, 2년에 오차가 납니다. 만주에서 요 나라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시기도 한 1, 2년에 오차가 나게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고려인들과 케레이는 동족일까 아닐까예요. 동족이라고 봐야죠. 시대 구변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가면 맞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거긴 발해 땅이었다니까요. 다른 국가가 거기 존재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비슷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1년의 오차로. 1024년에
바레가 멸망했다. 캐레이 역사책에는 1024년에 요나라가 쳐들어와서 1025년에 이게 바레구나. 캐레이족 역사에는 1024년에 요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했다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1024년에 바레인들이 요나라가 쳐들어와서 1025년에 바레가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1030년에 여기가 그때 흥효궁인가 뭘 샀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1028년에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국가를 건설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5차밖에 안 나고 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 살았던 캐레이와 고려는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죠. 비교문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 배경을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카라가 갈라진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 캐레에서 카라가 나오거든요. 카라에서 나온 복수형 단어가 뭡니까? 카라이트, 메르키트 이런 식으로 하듯이 카라이트. 또 갈라지는 게 뭡니까? 카라이테. 얘 누구예요? 아슈케나지 주이시. 얘 누구예요? 유태인. 연결돼 있다니까요.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다 조사했어요. 카자흐스탄 족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른다라고 나와요. 일단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르크계가 맞다. 지금은 투르크어를 쓰니까. 하지만 고대 이 사람들이 투르크언족인까지는 모르겠다예요. 그냥 퀘스천 마크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이런 걸 많이 보여드렸듯이 그 알타이계 언어는요 크게 몽골 부리아트계, 그다음 퉁구스계, 그다음 우랄계 뭐 이렇게 크게 3등분 정도가 나뉘는데 아토르크계로 나뉘는데 지금은 굉장히 분화가 돼서 다르지만은 고대는요 이게 상당히 근사치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 그냥 한글로 쓸게요. 과거형으로 쓰면 카자흐에서는 오크듬입니다. 물론 이 오크가 저는 추정하는 게 한국말에 일하고 같은 어원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오크듬 이거는 투르크어입니다. 그런데 저기 퉁구스계 언어에 속하는 야쿠티아 사하족의 언어는요. 오쿠름이에요. 다르네? 과거상이. 이거 왜 다를까요?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주스, 부스, 루스, 우즈는 같은 어원이 음운 규칙을 따라가는 같은 의미였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국외음화 이전의 발음. 디귿. 존재하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다니까요. 발음 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규칙에 따라서 저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습, 있습니다 할 때 뭐 이렇게 과거형, 몽골 말 뭐예요? 쓴. 이 규칙을 따라가잖아요. 변했지만 발음이 지금 완전 다른 나와처럼 변했지만 결국 이 틀 안에서 돈다는 거예요. 즉 지금도 이 규칙을 따라가고 이 문헌의 명칭이 나오던 이 시기, 즉 천년전에도 이 규칙은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년 전에 어땠을까요? 같았겠죠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과거를 추측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오크를 읽는다라고 추정한 건 어떤 정도예요? 이 발음 때문에요. 왜냐하면은 카자흐 사람들한테 이게 한국을 가르치면요 꼭 일본 사람처럼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해봐 그러면 안녕하시무니까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하시무니까 그래요. 발음을 딱 못 모아고 자꾸 옆으로 튕겨나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쿠라는 단어가 읽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 근데 이 리을 기억이 리을 어디 갔어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렇다면은 이거 뭐라고 있습니까? 다간이에요. 그 리을 발음 어디 갔어요? 현대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발생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거 달 이렇게 안 읽잖아요. 달 이렇게 읽지 않죠? 닭이라고 읽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있죠. 바로 그런 규칙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렵습니까? 그거는 그냥 억지 같은데. 억지 같아요?
이게 억지 같다고 하지만은 이게 왜냐면 카자고랑 나중에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발음이 이 리을 기억 붙고 옛날 뭐 훈민정음에 보면 기역, 비읍, 시은, 뭐 기역, 이역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 쓴다니까요. 근데 훈민정음은 그 세종대왕이 왜 써놓은 겁니까 도대체? 발음도 안 할 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발음? 했겠죠. 지금 안 쓰잖아요. 왜 지금 안 쓴다는 걸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면 안 되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남아있어요. 화석처럼. 몇 개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개만 남은 거 가지고 추정을 해도 아 이게 이렇게 변했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자고에서 리을이 없는 건 아마 그래서겠죠. 그렇죠? 예,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예, 이상 콜로퀴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